올해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미니 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에 수록된 곡인데요. Make It Right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영웅이 된 나, 나를 찾는 큰 환호와 내 손 트로피와 금빛 마이크, 모든 게 너에게 닿기 위함인걸, 내 여정의 답인걸, 널 찾기 위해 노래해. 진짜 나를 찾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여정의 답은 팬을 향해 있다고 말이죠. 끊임없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해 노래하는 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이 시대의 대변인, 우리의 소우주.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쿨라입니다. 이번 방탄이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의 앨범입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앨범과 그 곡들을 살펴볼 텐데요. 방탄은 앨범 테마에 충실한 노래를 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청춘을 이야기하는 화양연화 파트 1, 파트 2부터 유엔총의 연설로 더 유명해진 Love Yourself까지 앨범 테마가 시리즈로 이어지면서 스토리까지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자리에 K-팝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은 2013년 데뷔 이후로 6년간 3장의 정규 앨범, 6장의 미니 앨범, 4장의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맞네요. 진짜 저 역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앨범 Too Cool for School, 오 룰레트, 스쿨 러브 어페어, 이렇게 청춘 시리즈 3부작, 그리고 앨범 화양연화 파트 1, 화양연화 파트 2로 시리즈 2부작을 냈고요. 앨범 Love Yourself, 기승전결로 시리즈를 냈어요. 간단하게 시리즈별로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 청춘 시리즈 3부작은 아시다시피 학교를 주제로 해서 10대의 꿈을 큰 테마로 삼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화양연화 시리즈는 청춘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고뇌와 아픔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시리즈가 Love Yourself 시리즈였는데 이것은 마지막 정착지가 나로 귀결되는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니 앨범이 페르소나인데요. 이 페르소나 앨범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나를 찾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안에 있는 소우주로서의 팬들까지 발견하게 되는 이런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데뷔 앨범부터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Love Yourself 시리즈랑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만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Love Yourself 시리즈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BTS 신드롬 일으킨 앨범이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의 성숙해진 음악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자님, 방탄소년단의 이전 앨범과 Love Yourself 앨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Love Yourself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오리지널 팝에 가까운 감성의 음악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빌보드 차트 200 안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끼어 있다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른 이제 팝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앨범 전체적인 특징이자 Love Yourself에 이르렀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 앨범이 보통은 이렇게 여러 장이 내면은 이야기들이 막 엉켜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직조된 비단처럼 짜여진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이 앨범과 함께 이 부분은 또 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부분인데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진 멤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 앨범을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Love Yourself는 기승전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는 유포리아 스토리 필름으로만 공개가 되었고요. 앨범은 승, 전, 결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Love Yourself, 승, Her 2017년 나온 미니 앨범이죠. 이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곡 DNA가 있고요. 네.
마이크 드롭, 고민보다고, 베스트 오브 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Love Yourself 승허 앨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까지는 방시혁 PD를 비롯해서 피독, 슬로우 래빗 같은 이제 빅히트 4단 내에 있는 프로듀서들의 협업으로 거의 완성한 이제 작품이었다면 이 앨범부터는 보다 인터내셔널한 인재들을 많이 기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재 기용을 통해서 이 Love Yourself의 첫 시작이 이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의 의미를 알린 앨범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DNA 오프닝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네. 사실 제가 되게 음치라서 이 부분만 제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휘파람을 불 줄 몰라요, 제가. 아,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진짜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이 다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되게 마음을 열심히 이게 뭐지? 엄청 네. 열심히 되게 연습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는데. 네. 근데 이 휘파람 소리가 사실 DNA라는 곡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DNA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곡 자체가 팝 사운드로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갖추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DNA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굉장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 음악 산업에 DNA가 좀 다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3대 대표 기획사라고 하죠.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된 아이돌들만이 선보였던 서구의 팝의 형식을 빅히트가 새롭게 도전해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팝의 양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좀 큰 차이점입니다. 요때부터 4대 기획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3대 기획사가 바뀌든 아니면 4대 기획사가 되든 어쨌든 이 회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는 또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은 역시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서는 뭐 너무나 적합했던 곡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셨는데 팬심이 또 이렇게. 네. 굉장히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기까지 얻게 된 본인들의 감정을 상당히 솔직하게 담아내 스웩 있는 트랙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죠. 마이크 드랍 곡 끝에 슈가 씨가 퍼포먼스로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또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슈가가 하면 다 멋있지만 또 특별하게 탁 마침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였군요. 네, 아무래도 불타오르네 때도 이렇게 처음과 끝을 슈가 씨가 열고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 드롭 퍼포먼스에 이제 좀 더 멋짐이 부각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곡이 고민보다 고예요. 근데 이 고민보다 고 같은 경우에는 가사에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이야기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특히 요즘에 많이 썼던 탕진해, 뭐 질러, 사치해 이런 말들이 이제 쉽게 들어가 있으면서 해외 팬들까지도 가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방탄소년단쯤 되면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돼가지고 고민보다 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실상 우리도 평범한 20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지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이크 드롭은 진짜 전형적인 미국 힙합 장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진짜 미국 시장을 본격 겨냥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당시에 제가 방탄소년단을 미국에서 접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때도 K-팝 팬들이나 또 BTS 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BTS를 좋아하는 팬들은 뭐 이미 되게 핫하고 인기가 많긴 했는데 일반 미국인들이 다 좋아하는 가수냐? 그럼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스티브 아오키와 콜라보한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을 내놓으면서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방탄이 스티브 아오키랑 콜라보를 했어지만 미국인들이 느낄 때는 스티브 아오키가 방탄이라는 가수랑 콜라보를 했어? 그 네. DJ가 그 음악성 있고 유명한 DJ가 이런 그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10주 연속 진입을 했고 스티브 아오키가 나온 뮤직비디오가 5억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5.8억 뷰더라고요. 5.8억 그럼 뷰. 조금 있으면은 6억 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강남 스타일이 지금 29억 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원히트 원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굉장한 우리 BTS 또 팬심이 이렇게 방부심이 또 이렇게 네. 앨범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앨범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결과가 좋았는데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 2017에서 톱 아티스트 부문 10위, 톱 아티스트 듀오 그룹 부문 2위, 두 개 다 한국 가수로서는 최고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오바마가 이제 연설을 마치고 내 연설 끝내줬지 이런 느낌으로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크 드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걸 슈가 씨가 해서 화제가 됐던 거죠. 이어서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 볼게요. Love Yourself 전 Tear 2018년에 나온 정규 3집이죠. 타이틀곡은 Fake Love고요. Airplane Part 2, 앙팡맨, 전하지 못한 진심, 매직샵 등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승허보다 조금 더 진지해진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나 자신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아는 소년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써낸 곡들이 이 앨범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앨범이죠. 네, Fake Love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틀곡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멜로디와 가사의 합치가 굉장히 좋았던 곡이었는데 지민 씨하고 진 씨가 만나서 부르는 이 터뜨리듯이 발성을 하는 후렴구가 상당히 매력적인 곡이어서 제가 당시에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을 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랄까요?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꾹꾹 억눌러 왔던 서사를 한 번에 터뜨려주는 듯한 이 시원한 이 두 사람의 발성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또 전하지 못한 진심, 아까 저희가 또 스티브 아오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마이크 드랍에 이어서 스티브 아오키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곡이죠. 근데 이 곡은 재미있는 게 스티브 아오키가 한국의 정서를 한국 팝의 정서, 그러니까 K-팝의 정서를 멜로디에 굉장히 잘 녹여냈다는 평을 들을 만한 곡이었고요. EDM이 사실 주력인 뮤지션이 이 발라드에서도 방탄소년단에게 굉장히 손색 없는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훌륭한 곡을 선물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앙팡맨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앙팡맨은 사실 좀 뭐랄까요? 팬들을 위한 좀 서비스 트랙의 느낌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밝고 명랑한 곡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우울하고 침잠하는 듯한 어두운 이미지의 그 컨셉을 갖고 있는 전 앨범에서 유일하게 아주 밝은 방탄소년단의 스웩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기자님이 그 페이크 러브 말씀하실 때 후렴구 말씀하실 때 제가 자동으로 웃음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목만 들어도 네. 페이크 러브 약간 이게 대충 안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진의 보컬이 막 대단하게 엄청나게 노래를 잘 부르는 보컬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목소리.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여기서 되게 드러나는 곡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방탄소년단의 앨범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보컬 디렉팅이 지민 씨하고 진 씨의 그 독특한 보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앨범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곡 중에 앙팡맨. 앙팡맨은 세계에서 제일 약한 영웅 호빵맨을 빗댄 노래라고 하는데 네, 처음 듣고 너무 귀여웠어요. 네, 저도 사실. 너무 네. 귀여웠어요. 정말 그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그 앙팡맨, 호빵맨이 할 수 있는 일이 얼굴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해요. 그쵸. 얼굴이 호빵. 그래서 맨날 만화에서 보면 이게 요만큼씩 뜯겨 먹어져 네. 있는데 약간 슬프지 않나요? 근데? 네, 아, 근데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갖고 안 아픈가? 근데 이제 그 앙팡맨처럼 이제 음악과 무대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그들의 생각이 너무 귀여운데 콘서트에서도 이 곡을 되게 좋아하는지 꼭 되게 하더라고요. 그 네. 세트도 되게 예쁘게 마련을 해갖고 하고. 맞아요. 네. 최근 콘서트에서 앙팡맨 무대가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네, 굉장히 오색창연하게 맞아요. 꾸며서 네. 팬들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미끄럼틀처럼 만들어가지고. 네네,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 굉장히 팬심이 여과없이 아, 네. 들어가는 방송이군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조금 더 공정하게. 네. 아, 그리고 저는 이 앨범에 수록된 매직숍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매직샵이 정국이 직접 프로듀싱한 팬송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마술 가게의 주인인 방탄소년단이 팬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힘든 현실을 위로해준다는 콘셉트인데 실제로 닥터 도티의 마술 가게라는 책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네.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맞아요. 요 곡이 그 유포리아에 참여했던 DJ 스위벨이 요 곡에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정국이랑 호흡을 좀 잘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나 뭐 말씀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저는 너무 팬심이 너무 가득해갖고 이게 콘서트 가면은 이제 팬들이 앵콜 기다리면서 부르는 곡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 페이크 러브도 물론 좋지만 타이틀곡보다 앙팡맨과 매직샵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아미에 뭔가, 대한 사랑이 이제 막 느껴져가지고 네, 뭔가 팬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네, 그렇죠. 네. 또 그러실 수 있겠네요. 심장이 따뜻해지는 약간 지금 너무 행복하게 오고 계신 아, 모습을 네. 다른 분들이 봐야 할 텐데. 보이는 라디오라서 다행이에요. 이어서 다음 앨범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Love Yourself 시리즈의 마지막인 Love Yourself 결 Answer 2018년 리패키지 앨범입니다. 여기 타이틀곡은 아이돌이고 여기에 Love Yourself 시리즈의 모든 곡과 멤버들의 개인곡이 수록이 됐어요. 네. 정국의 유포리아, 제이홉의 저스트 댄스, 슈가의 시소 등등. 네, 참 좋은 곡이 많이 들어있는 앨범이었는데요. 사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부터 시작됐던 방탄소년단의 이 Love Yourself 시리즈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앨범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기획 아래에서 이제 이 Love Yourself 시리즈의 정수를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든 확실한 컨셉이 있는 앨범이었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돌이라는 곡, 사실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곡의 의미를 방탄소년단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뭐 아티스트냐 아이돌이냐 뭐 이렇게 갑론박이 상당히 많았던 곡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곡을 듣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 우리를 아티스트로 부르든 아이돌로 부르든 우리는 어디에 속하든지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 부르는 노래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가사에 포함된 얼쑤라던가 뭐 사물놀이와 탈춤 안무로 이제 선보인 그 한국적인 트레디셔널한 무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외 팬들의 관심 끌기에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이홉 씨를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던 점이었는데 이런 추임새들이 이제 곡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제 나오면서 한 번쯤은 꼭 동양적인 미를 살린 무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이제 그 해의 시상식 무대에서 이제 3고분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바로 제이홉 씨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저스트 댄스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 앨범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솔로곡이었는데 노래 자체가 내가 바로 제이홉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제이홉 씨가 항상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m your hope. I'm your hope. 네, 맞아요. You're my hope. 네. I'm J-Hope. 아, 역시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전학기라 방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이홉 씨의 그 매력 포인트들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곡이 이 저스트 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소 라는 슈가씨 곡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네. 이거 진짜 명곡이에요. 네, 이 곡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가사를 쓸 때 조금 뭐랄까요, 사랑에 대해서 약간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에 가까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엽 노래 가사를 쓸 때만 해도 뭔가 시적인 가사라기보다는 약간 직설적으로 그냥 나를 원하는 너를 원해 이런 식의 가사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앨범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쉬워지는데 어디서 이런 이 쉬움이 구현이 되냐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구현이 돼요. 그래서 뭐랄까요, 슈가 씨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일들이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화양연화 시절보다 그리고 데뷔 앨범 시절보다 많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감정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를 이 시소의 가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곡이었죠. 굉장히 숨어있는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곡을 콘서트 가서 처음 무대를 봤는데 네. 그날부터 좋아가지고 제가 이 곡만 엄청 열심히 들었거든요. 아, 저희 안무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네. 좀 안무에서도 시소를 타는 것 같은 안무들 네네 그 하잖아요. 시소춤이라고 좀 네. 몰랐어요. 이렇게 백댄서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다 같이 저게 네. 뭔가 해서 봤더니 그 시소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그대로 몸으로 체화한 네. 그런 안무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또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면은 괜히 안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괜히 이제 차에서 운전할 때 되게 많이 들으니까 이 음악을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노래 뭐냐 누구 거냐. 그래서 네. 이 BTS 노래다, 슈가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TS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다. 되게 그냥 힙합 가수 노래인 줄 알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곡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비판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사실 미국 진출을 앞에 두고 만든 노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포카혼타스나 뭐 이런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의 매력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네. 사람들은.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앨범 자체가 Love Yourself지 않습니까? 네. 이 곡이 어떠한 인종, 어떤 장르라도 진정으로 Be Myself, Love Myself가 돼서 좋은 걸 만들면 생전 처음 본 거,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아이돌 장르를 무시하는 문화가 미국에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렇죠. 강하죠. 네, 그래서 네. 저스틴 비버가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그런 가수였던 것도 맞아요.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이 아이돌이라는 곡은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많은 곡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돌 그리고 위에 아티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아이돌이면 어떻고 아티스트면 어떻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었죠. 정말 멋있는 거죠. 랩 라인들이 특히 이제 자기 의견을 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노래 가사에 많이 담는 편인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은 아이돌이든 아티스트든 뭐라고 불러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네. 랩을 RM이 하면서 화면을 이제 뚫어질 듯이 노래 보면서 랩을 하거든요. 저 그 부분에서 와 진짜 멋있고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랩 가사로 인해서 이후에 되게 비난의 어떤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악플을 달 수도 있는데 당당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모습에서 정말 아티스트다, 진짜 래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음악 평론가분들이나 네네. 네, 뭔가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약간 더 기자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뭔가 팬의 시각도 약간 듣다 보니까 네.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눈에 사랑이 넘치죠. 그럴 때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랑 영원히, 방탄사랑 영원히. 저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한국의 자랑일 뿐 아니라 한국인 교포로서도 자긍심이 되었던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Love Yourself 중에 가장 정점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스틴 비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스틴 비버가 사실 똑같은 이름의 히트곡이 있어요. 저스틴 비버에게도. 그렇죠. 네.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지금 3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전에는 6년 연속 저스틴 비버가 수상을 했었거든요. 그 네. 분야에서. 근데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와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는 저스틴 비버가 미국 최고의 핵인싸인데 자신의 여자친구 셀레나 고메즈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너 인성이 그렇게 파탄이니까 우리 엄마는 다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데 너는 안 좋아하더라. 내 친구들도 네. 너는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이나 사랑해라. 요렇게 Love Yourself인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네.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적인 감성에서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되게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사실
지금 글로벌 탑스타 아닙니까? 네. 근데 한 번도 핵인싸의 모습, 인싸의 모습,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이 어두운 곳에 있는 홀로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너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love yourself, love myself 하자. 이런 걸 전하거든요, 노래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보다 고나 앙팡맨 같은 곡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걸 거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되게 동감을 한 게 정말 이 위치면 이제 이렇지 않아도 될 텐데 그리고 또 그게 진심인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감성을 끝까지 가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될 텐데 자기를 다스리고 이제 누가 봐도 탑스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딜 가도 이제 대접받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놓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저런 절제력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 나도 좀 겸손해져야겠다. 평소에 안 겸손하신가 봐요. 그 아시죠? 겸손이라는 거는 네. 뭐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제가 뭐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너무 잃을 게 없나요? 네, 잃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네. 솔직한 거죠. 예, 그렇다고 정말. 합니다. 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Love Yourself 기를 담당했던 정국 씨의 솔로곡 유포리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유포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Love Yourself 시리즈의 시작이기도 하죠. 기가 앨범으로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정국 씨의 필름으로 먼저 나왔었잖아요. 노래와 함께. 그래서 이때의 이 노래가 도대체 방탄소년단 타이틀곡인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아, 이 노래 정말 좋죠. 좋아하시는 곡이군요, 또. 네, 네. 제가 또 정국 씨를 참 좋아하는데 네. 목소리가 정말 미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콘서트 무대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특별하게 막 엄청 댄스하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근데 이제 콘서트 때 이제 무대 장치를 되게 해갖고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저 진짜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위에서 네, 날아다녀서. 천사 같은 남자분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되게 너무 막 천상의 하모니라고 하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네. 근데 어릴 때의 정국 씨 목소리하고 지금 또 목소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미성이라도 거기에 품고 있는 알맹이가 달라졌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아까 슈가 씨의 그 가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국 씨도 목소리에서 그런 소년의 미성에서 지금은 20대 청년의 미성으로 돼서 이 소년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장점으로 살려서 갖고 가는 게 이런 노력들이 돋보여서 저는 이 곡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승전결로 선보인 Love Yourself 시리즈를 끝맺고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앨범을 냈는데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네. 2019년 미니 앨범이죠. 타이틀곡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고 디오니소스, 소우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앨범이었어요. 앨범 커버 자체가 모두 다 분홍색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검은색 그리고 뭐 화양연화 때는 잠깐 파스텔 톤을 쓴 적이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컬러들을 주로 애용했던 방탄소년단이 분홍색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려나 보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2년 6개월 동안의 Love Yourself 시리즈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온 방탄소년단이 이 위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게 이제 팬들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핑크피스로 표현을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사실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Boy 그렇죠. with Love라고 이게 관련이 있는 곡이 있죠. 상남자는 또 보이 In Love.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던 소년이 사랑을 갖고 있는 소년이 됐다라는 이 의미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앨범 주제인 Map of the Soul,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혼의 여행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메시지에서도 Map of the Soul의 인트로곡 기억하시죠? 네.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네. 네. 네, 맞아요. 충격적이었죠. 네. 네. 보이는 아름 라디오라서 씨.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RMC의 페르소나였는데 네. 사실 이게 방탄소년단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RM과 20대의 나, 김남준 사이에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이제 보여준 뮤직비디오이자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담았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가사에도 나는 내가 목에 걸고 있는 게 이제 진주 목걸이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걸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실 그 정도 슈퍼스타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핑크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방탄소년단의 색이라고 하면 보라색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죠? 그 비태영 군이 네. 우리 보라해 팬들에게 보내준 보라라는 것은 무지개의 마지막 색깔이며 네.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그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뜻의 그러니까 다른 말인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아, 너무 B 씨의 캐릭터랑 어울리는 네, 멘트. 근데 뭐 지어낸 말이면 어때요? 네.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방탄에게 보라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됐고 그게 하나의 어떤 방탄에게 보라색이라는 게 상징색으로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방탄이 그 전까지는 검은 뭐 블랙 앤 골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를 해왔는데 뭐 파스텔 톤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분홍색으로 바꿀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보이 윗 러브를 발표를 하면서 보이 인 러브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보이 인 러브라는 노래가 상남자,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막 남성스러운 노래는 아니지만 너무 귀여워서 그때 예 그렇지만 보이 윗 러브와 보이 인 러브 둘은 굉장히 달라졌고 방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상남자의 모습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핑크색이 남자가 있는 색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지는 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핑크색 후드티를 사줬는데 한국에서는 잘 입고 다녔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못 입고 다녀요. 예. 한국의 아이돌들이 미국에 가서 못 입을 옷이 너무 많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K-팝이라는 단어가 게이팝이라고 비하되는 단어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딱 대놓고 처음부터 핑크색 의상을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거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웃사이더들도 동등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같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서고자 했구나. 네. 저는 그런 걸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보이 인 러브와 보이 윗 러브의 차이점 그리고 핑크색으로서의 색깔 변화 이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랑을 막 주려고 애쓰던 그 소년보다는 그렇죠.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년일 때 더 많은 서사가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앨범의 수록곡들 하나하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느낀 게 위로 받으실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노래 맞아요.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보이 윌 러브에서는 그 오히려 화를 내거든요. 사랑에 빠졌는데 네.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이러면서 그렇죠. 왜 그랬었죠. 입술 막 깨물고 막. 네. 근데 이제 보이 윌 러브에서는 되게 너의 모든 게 궁금하다. 네. 하루에 뭐 사소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 네. 뭐 이런 가사니까. 근데 저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진짜 받는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자님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반적인 사실 보이그룹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보이그룹들도 자기들만의 컨셉이 있고 굉장히 훌륭하게 자기들만의 음악성을 보여줘요. 근데 그 순간에
멋진 모먼트를 완성하는 데에만 보통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보이그룹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직조된 하나의 소설책을 구성하는 것 같은 흐름으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왔어요. 그래서 데뷔 시절 그리고 데뷔 전부터 이제 겪어온 경험들이 믹스테이프랑 뭐 이제 우리가 쭉 봤던 14장의 앨범으로 더해져서 노래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팀 자체가 시대의 특성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사회 이슈가 뭔지에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거고 여기에 멤버들의 이제 실력이 더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방탄소년단이 정말로 탑스타하고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스타지만 시대의 특성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나를 항상 공감을 하고 또 고민을 한다는 게 그리고 멤버들의 실력이 또 앨범을 보면은 차근차근 굉장히 계단식으로 막 엄청 뛰어와서 지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된 게 보이거든요. 처음 네. 1집부터 들으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오늘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방탄소년단의 이 앨범 역사를 좀 되짚게 돼서 재밌는데요. 힙합의 색깔도 놓지 않은 사이퍼 트랙도 쭉 가져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장르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이제 화양연화 시리즈부터 최근 페르소나까지 쭉 훑어보니까 이 앨범들이 단일 앨범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가치를 지니는 앨범이지만 여러 장을 엮어서 들었을 때 훨씬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탄이즘 5번째 시간 방탄소년단의 앨범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희아 K-팝 전문 저널리스트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 시리즈를 시작으로 BTS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고민과 방황들이 있었고 오직 음악으로 풀어냈기에 Love Yourself의 앨범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음악에 행운이란 없습니다. 시대의 특성을 연구한 멤버들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니까요.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이즘 진행자 쿨라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